광주 5.18의 핵심 주장은요, 김대중 석방하고 직선제 개헌, 대통령 직선제예요. 그때 직선 개헌 쟁취하고서 민주정부 수립하자, 김대중 석방해라, 그거야. 유신체제에서는 직선제를 안 했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뽑았죠. 이 대통령 중심제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엄청난 다이내믹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뭐 아니면 도 대통령 중심제가 맞아요. 그래야 죽든 살든 결판이 나거든. 의원 내각제는 기득권 세력의 내부 타협령이에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좋아하고 뭐 조선일보가 좋아하고 중앙일보 좋아하고 뭐 율사들이 좋아하고 그랬지. 기득권 세력의 내부 타협령이야. 그래서 의원 내각제 하는 나라 중에 리더십이 다이내믹하게 퍽 가는 나라가 없어. 우리는 지금 죽든 살든 결판 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 다이내믹한 리더십이 필요해. 그래서 지금 와서 그거 의원 내각제 해야 됩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갔지. 문재인은 중앙정부를 약화시키고 지역 분권을 해야 됩니다. 지역 분권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연방제는 있지. 연방제의 뿌리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자치가 이렇게 전통이 있는 데가 연방을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게 없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연방제도 아니고 지역분권 하죠. 지역분권 마지막까지 가면 뭔지 아세요? 지금 시청자님들 아파트에 방마다 관계자의 출입금지 붙는 거야. 애들이나 사람들이 그 방에 있는 사람이 여기는 나의 분권 지역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반 5.18이지. 김대중 석방하라. 정적 잡아놓고 야비하게 몰아붙이는 거. 그게 반 5.18이지. 문재인이가 제일 심각한 반 5.18 사범이에요. 정적의 정치구금,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반대, 혹은 중앙정부의 해체. 그게 반 5.18이야. 그래서 도태우라는 인물의 상징성은 뭐냐면 이 정치구금에 대한 화해와 통합이에요. 윤석열이란 인물이 정치구금을 할 때 칼잡이였잖아. 따라서 윤석열 정부야말로 이 대통합 화해에 자격이 있는 거라, 당사자로서 혹은 문재인 정부의 에이전트로서 그 역할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림이 좋다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왜 나서서 이 그림을 망칠라 그래? 참 이상한 사람이야. 좀 이렇게 사람이 안목이 툭 터져주세요. 그렇게 좀 자승박덕해 당신은 보면. 그러면 안 되지. 한동훈 위원장한테 말할게요. 도태우를 국정 취소하면 5가지 결과가 벌어집니다. 우선 첫째, 10중 8구 도태우 당선돼요. 거기가 대구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기지개를 켰죠. 나 같은 놈들이 열받아서 한 기천명 내려가서 자원봉사하죠. 그럼 도태우 당선이에요. 그럼 당신은, 한동훈 위원장은 아주 똥 되는 거예요. 윤 대통령도 같이 정치적 상처받아. 세 번째. 네 번째, 화해 통합이 무산되지. 저 탄핵 앞잡이들이 권력 잡더니 입으로는 자유 보수하는데 실제로는 꽁무니로 운동권 끌어들이고 나라 말아먹으려고 그런다. 저 검새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윤 대통령까지 싸잡아서. 국힘 강골 지지층이 윤 대통령과 국힘에 대해서 환멸하게 돼요. 이런 계산 못하고 그렇게 혓바닥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나? 한 위원장은? 머리가 너무 잘 도는 것 같아요. 머리를 조금 천천히 돌리세요, 한 위원장. 또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위원장은 진실검열관이 아니요. 옛날에 볼테르가, 프랑스의 철학자, 임종 자리에 누웠어. 그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신부한테 그 임종 고해성사를 해야 성당에서 묘지를 받아요. 그 프로세스가 안 일어나면 개 고양이 묘지나 집시 묘지, 유대인 묘지에 묻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끼리 지켜. 그러니까 개 고양이 집시 묘지밖에 안 남아. 묘지를 못 써요. 그 친구들이 야 너 그래도 땅에 묻혀야 되니까 평소에 그 가톨릭이랑 사이 안 좋았지만 좀 그 고해성산 좀 해라. 그래 불러와. 이제 죽으려고 자리에 놓아서 신부가 와서 신부님 저의 죄를 고백받고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렇죠. 예, 이제부터 할까요? 신부님 엄청난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신부님께 그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자격 증명서를 좀 보여주실래요? 그 신부가 빡쳐서 갔어요. 이제 개 고양이 묘지에 묻힐 차례가 됐어. 친구를 잘 둬가지고 친구들이 볼테르의 시신을, 그때는 도시 바깥으로 시신이 나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나 봐요. 그걸 이제 빼돌렸어요. 도시 문지기 그 위병한테 돈을 주고 빼돌려가지고 시골에 가서 알코올 중독 신부한테 신부님 여기 좀 묻읍시다. 그래가지고 시골 그 성당에 묻었어. 성당 묘지에. 자, 제가 이 일을 왜 하냐. 이게 인간 정신이거든. 도태우라는 인물이 뭐 5.18에 대해서 그걸 일방적으로 매도한 게 아니라 차분히 의혹을 제기했거나 혹은 의혹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해서 시민이 뽑은 후보를 국힘이 날려? 이거는 인간의 진실 존중 능력과 진실 존중 경향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전체주의 검열관 아닌가?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전체주의 검열관이 되는 게 인생 로망이에요. 국민 눈높이란 이름으로. 모든 혁명은 폴레타리아트 눈높이란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인민의 눈높이란 이름으로 일어났어. 그리고 국힘은 이런 전체주의 검열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정당이에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한 위원장님. 자, 그러면 이제 볼테르가 자격증을 제시했잖아. 그럼 한 위원장도 백모한테 말할 수 있는 거지. 야, 백모야, 그래, 너 잘난 체 하고서 뭐 한참 떠들었는데 인터넷 강의를 나한테 시건방지게 한다고. 그래, 너 나이 좀 먹었으니까 일단 들어줬어. 너 자격증 있냐? 네, 자격증이 좀 있습니다. 저는 운동권을 87년도 1월부터 수배당할 무렵에서 87년 6월 29일 수배당하던 와중에 거의 마음속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운동권 족법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 89학번인데 뭐 반북한 성향의 막스 레닌주의 운동을 해서 PD 계열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찾아와. 그런 일이 많아요. 옛날엔 많았어요. 요새는 소문이 나서 안 와. 또 걔들도 늙었으니까 이제 89학번이라 그래도 벌써 몇 년이야. 이제 나이가 50은 됐을 거 아니야. 50이 넘었겠지. 50은 됐겠지. 50이 넘었구나. 그러니까 날 안 오지. 한 20년 전만 해도 가끔씩 찾아왔어요. 그런 애들. 아이 선배님 저 PD 후배 됩니다. 그러셔? 학번이 어떻게 되셔? 예, 저 89학번 관악 89학번입니다. 바로 쌍욕 나가요. 야, 이 개땡땡아. 내가 너보다 선배니까 말로 할게. 험한 말로 할게. 89학번이나 되는 녀석이 뭐하러 운동을 했냐? 너 골변냐? 그래서 저는 87학번 이후에 운동권 족법 몰라. 다 그냥 제 입장에서 다 시래기 같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얘기할게요. 전 77학번이고. 80년 5월 광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그중에서 81년 6월까지입니다. 그때 제가 만든 조직이 붕괴됐으니까. 80년 5월 이전까지는요. 이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스트림은 서울대 무림이에요. 저는 그 무림의 5인방 중에 하나예요. 이 5인방이 어느 정도 족보냐. 복학생 이해찬 같은 분도 저한테 함부로 말 못했어요. 국회에 있다가 이제 그 원로 심재철 의원, 그 우리 동기인데 심재철 의원도 여기 5인방에 못 들어와. 아니야. 지하의 맨 아래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서울대 조직이 있죠.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인데요. 80한 2, 3년까지만 해도 서울대 운동권의 역량이 전국 학생운동권 역량의 8, 90%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엔 여기저기 가끔 있는 거야. 뭐 연세대학교 인간걱정에 이대 이대의 흥사단 아카데미 이렇게 몇 군데 제1교회, 경동교회 이런 걸 몇 군데 있는 게 교회에도 있고 느슨한 대학 간 연결이에요. 이게 다였다고. 근데 이것과 전혀 컬러가 다른 반북 성향의 전국 민주노동자 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바깥에. 저는 그때 이 조직이 아니었어요. 80년 5월 이전에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은 수도권 노동조직, 이게 아마 YH 농성이 여기랑 관계 있을 거예요. 수도권 노동조직. 그 면목동에서 농성하다가 한 분 돌아가셨지. 그게 박정희 정부를 이제 그 몰아붙인 사건 중에 하나죠. YH 농성 사건이. 수도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돼. 이게 나중에 광주랑 연결이 있는데, 광주 전남에 이 전민노련 조직이 있었어요. 그 전민노련 조직의 헤드가 윤상현 씨예요. 이 양반이 광주가 벌어졌을 때 그거를 도청 사수로 몰고 가고 시민군 대변인을 맡고, 그리고 스스로 마지막에 도청에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이 갖고 있던 조직이 들불야학이죠. 그리고 부산에 부림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게 그 문재인 뭐 저때 이호철, 양철 하는 그 이호철이에요. 이호철 씨. 그러니까 전민노련 조직입니다, 이게. 전민노련은 당시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메인스트림은 이쪽 그 서울대 그 지하 조직에서부터 나가는 여기가 운동권의 메인스트림이에요. 전민노련은 전혀 별개예요. 그런데 성격이 독해요. 그러다가 이제 광주 후에 저는 야,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싸워서 깨끗이 산화하고 나가는 게 나라는 입장이었고, 나머지 서울대 무림의 4명은 리더십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해서 싸우지 말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대판 노선 투쟁이 붙어요. 거기까지는 참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후배들한테 저를 백모가 바깥에서 굉장히 위험한 선을 만나고 다니면서 운동을 망치려고 한다. 그래서 후배들이 나를 다 도망을 다니더라고. 거기서 이제 제 꼭지가 열려가지고 제가 전국민주학생연맹 수도권을 만든 거예요. 조직책으로. 그래서 원래 있던 전국민주노동자연맹에는 수도권 조직이 없어요, 학생회. 근데 제가 수도권 조직을 만들었다고요. 왜 그러면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2년 동안 수도권의 한 10대 개 대학을 세미나 지도를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흥사단 아카데미여서. 그러니까 제가 어느 대학에 누구를 알잖아. 2년을 같이 굴렀는데. 순식간에 한 400명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대판 싸움 붙고, 심지어 국회에서 그때 그 이규호 올 거예요. 교육부 장관 이규호가 보고를 하면서 요즘 대학을 보면 지하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본다. 일사불란하게 통일돼 있다. 그런 얘기를 81년도 4월쯤에 국회 보고에서 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섬찟했는데, 저희가 81년 6월 달에 저희 때문에 깨진 게 아니라 전민 노련이 깨지면서 아래로 불똥이 튀어서 저희까지 깨졌어요. 자, 한동훈 위원장, 이 정도면 내가 이 얘기 할 만하지. 자,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나중에 10년쯤 지나서 90년에 제가 광주 갔을 때 윤상현 들불야학 멤버들을 만나면 절반쯤 동지야 아니야? 절반쯤 동지예요. 옛날 동지. 그러니까 80년 5월 이전엔 몰랐고, 심지어 90년까지도 같이 술 한 번 먹은 적이 없어도 광주에서 윤상현이라는 인물이 한 역할이 있고, 그 윤상현이라는 인물이 전국민주노련의 광주 전남 책임자였기 때문에 제가 전국 전민노련의 자매 조직인 전민학련의 수도권 조직책이어서 서로 통해요. 그 감정이. 그 들불야학 멤버들 뭐 지금 얘기해도 좋지. 그 바위섬이라는 노래 부른 바위섬 띠리리리디디디 뭐 그런 노래 있죠. 김원중 씨. 굉장히 젠틀한 분이죠. 그런 분 들불야학이고요. 또 여기 멤버들이 다 젠틀해요. 77학번들 괜찮아. 그 다음에 광주 전남에서 환경운동 오래 하고 아주 그 온건한 분이 있어요. 임낙평 씨. 들불야학 멤버고.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브래들리 마틴 파이낸셜 타임스 그때 저기 어디지 볼티모어 선지의 특파원으로 광주에 들어가서 5월 한 24일쯤에 시민군 대변인, 이름을 안 밝히는 시민군 대변인을 취재를 해서 그걸 볼티모어 선지 톱 기사로 올린 사람이 있어요. 브래들리 마틴이 그때 그 시민군 대변인이 살았냐 죽었냐, 그리고 내 그 죽었다면 내 유족이라도 만나고 싶다라고 소문을 냈는데 그게 얼레벌레 저한테 연결돼 가지고
그게 94년쯤 됩니다. 제가 그 댁이 그 윤상현 그 양반의 댁이 그때 보니까 그 뭐 창평 쪽인가 어딘가 그래 송정인가 그 똑같아. 아버님도 내가 사진으로 본 윤상현과 곱슬곱슬해서 그래서 그 유족들이랑 자리 만들어 주고 그리고 세미나 한번 열었죠 광주에서 그 브래들리 마틴이랑 같이. 저 그때는 사업할 때니까 브래들리 마틴 나한테 야 너는 비즈니스맨이 공산주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공산주의 아니야. 제가 그래서 이 사정을 좀 아는 거예요. 광주 사정을. 그럼 저도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좀 더 얘기할게요. 저는 제 활동이 공산주의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86년 7년. 그러니까 물론 저는 종교적 공산주의자는 아니야. 근데 머리가 너무 약아가지고 이걸로 신군부를 치면 신군부가 날개가 꺾인다고 생각해서 그걸 썼지. 그걸 이렇게 종교로서 봤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산주의자예요. 제가 저를 보면 공산주의도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순진한 사람은 종교로 믿지만 약은 놈은 그걸 저걸로 믿지 수단으로 믿지. 전 수단으로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뭐 민주화 운동 뭐 얘기하길래 야 우리가 공산주의 운동했지 민주화 운동했냐. 야당이 우리를 이용했지. 또 시민들이 우리가 앞에서 싸워주니까 그래 너희 민주화해라 한 거지. 우리가 스스로 한 거 공산주의 운동했지. 하루 종일 막스 책 보고 레닌 책 보고 뭐 그랬는데 무슨 그게 공산주의지 그럼 뭐야. 그래서 저는 재심도 청구를 안 했고 배상금도 청구를 안 했어요. 장기표 선배가 좀 다른 의미에서 이걸 청구를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그 조직이 항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민주학생연맹 수도권 항림 조직인데 이 항림이 1980년, 81년 그 다음에 여기서 안 잡혀 들어간 친구들이 깃발. 왜 안 잡혀 들어갔냐면 제가 전민노련을 못 믿었거든. 전민노련에 신고를 안 하고 조직을 두 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민노련이 깨지면서 조직이 뭐가 있다는 기록이 다 나왔는데 제가 두 벌로 만들어 놓은 이쪽 조직이 안 나온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조직이 살아남아서 깃발을 했죠. 1985년. 전두환 대통령이 제일 미워한 조직이죠. 그 다음에 그 노하우가 전해져 가지고 깃발도 또 두 벌로 만든 거야. 그래갖고 재헌의회가 또 살아나서 87년에 했죠. 그게 제가 이제 재헌의회까지 수배를 당했죠. 수배가 마지막에 88년도 민주화되고 나서 88년도 9월에 다 이제 해결을 했는데. 이게 같은 뿌리예요. 그 당시에 이제 대공수사단이나 안기부는 우리 쪽을 볼 때, 이쪽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남한에서 스스로 성장해내온 반북 성향 급진 지하 조직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3번에 걸쳐서 국보법 반국가 단체예요. 국보법상 지금 평양 정부의 위치가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사파하는 후배들 만나면 야, 이왕 이거 하는 김에 너도 평양과 위치가 같아야지 어떻게 평양 밑에 가서 저기 종북 주사를 하고 있냐? 야, 너 국보법 반국가 단체 만들어 임마. 그러면 너가 최소한 평양이랑 위치가 같아져. 일성이랑 너랑 다이다이 맞먹는 거야. 제가 그런 말을 웃으면서 해요. 옛날엔 했었어요. 그런 말을. 3번이고 뭐고 간에 남쪽에서 반국가 단체가 만들어진 케이스가 없어요. 통역당, 난민전 다 반북이 아니야. 이건 반북인데 반국가 단체예요. 이 3개가 다. 너무 희한한 케이스에서 그래서 자생적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때. 너무 희한해서 대공수사단이 이쪽 그 깃발 때 충격받은 건데 대공수사단 깃발 때 체포하러 왔을 때 그 간부들 체포할 때 권총들이 되고 26살 먹은 애들 어린애들 머리에 권총들이 되고 끌고 왔다니까. 이런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충격받잖아. 이때까지 대공수단에 잡았던 빨갱이는 그게 통역당이든 저기 난민전이든 인혁당이 뭔지 몰라도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있었다면 전부 다 북이랑 연관된 조직인데 얘들은 반북 성향인데 반국가야. 그러니 겁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이게 이제 뒤에 또 산호맹이랑 연결되는데 저는 산호맹은 제 이 맥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지도부가 이제 백태웅 박노해쯤 되고요. 조국은 산호맹의 일선 쫄병이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산호맹을 만약에 제가 맥으로 인정을 하면 조국이는 증손자 조직의 쫄병입니다. 말하자면 족보로 따지자면. 근데 왜 인정을 안 하냐? 산호맹은 종북과 연대를 했어요. 종북과 연대를 했어요 그때. 자 참고로 거기에다가 저한테 뭐 댓글에 뭐 몇 년도 무슨 무슨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물으려면요. 우선 첫째 룰을 드릴게요. 84학번 이하는 저한테 묻지를 마세요. 83 이하는 묻지 마세요. 83 이하는 제 눈엔 개족보예요. 저는 몰라. 사건을 얘기하려면요. 조직을 얘기하려면 87년까지만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민민투 자민투 그것도 가물가물하거든. 허인애가 한 3민투 뭐 그것도 가물가물해요. 맨 마지막이라서. 전대엽 그러면 저한테는 까마득한 후대 얘기예요. 한총련 그러면 그건 더 까마득한 후대 얘기고. 뭐 경기동부 이석기 그러면 그건 저한테는 뭐 더 까마득한 뭐 전혀 모를 동네 얘기고. 그냥 한무더기로 걔들은 다 종북 성향 이렇게 전 쳐버리지. 그 다음에 89년부터의 이른바 PD 성향. 걔들은 종북이랑 손잡았고 PD가 골 아프고 뭐 그렇게 현학적으로 하면서 그런 거를 했어. 이제 다 민주화되는데 뭐하러 막슬레닌주의를 한대. 동구권 다 무너졌는데. 그런 애들이랑 관계 안 해. 전 또 그것도 관심 없어. 그래서 가끔 제가 운동권에 아주 족보가 높다는 얘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운동권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저는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관심이 없어요. 또 관심을 가질 생각도 없고. 쓰레기통 뒤져서 뭐가 나오겠어요? 쓰레기 나오지. 인간 정신, 인간 영혼의 쓰레기통인데 그게. 예. 자, 이쯤 되면 한 위원장 제가 족보도 다 깎고 그러니까 그래 그 정도면 너 잘난 체 하고 인터넷 강의 할 만하다 좀 인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흥이 나면 연락 한번 주세요. 선거 끝나고 소주 한 잔에 합시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게 뭐 정치 공학으로 해석을 하거나 어떤 인간에 대한 도리로 해석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인생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그윽하고 훨씬 더 심오한 데가 있다. 그 같은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한 위원장께 보내는 인터넷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